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하나은행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은행 산업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많이 푼 바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올렸던 은행 관련된 자소서 작성법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자소서 작성법 위주로 최대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하나은행에 지원한 동기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은행 산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존에 굉장히 수동적인 금융의 개념이 지금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으로 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뱅킹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뱅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요즘 DT라는 용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모든 은행권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세부적인 전략이나 사업 방향을 보면은 좀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왜 하나은행이 앞으로 리딩 뱅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견해를 그 주요 팩트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같이 더해서 제시를 해보면 좋겠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략한 거 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앞으로 주체적인 의미의 금융 서비스가 있어야만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해서 기존 고객들과 어떤 새로운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은행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오픈 API 전략, 자, 앞으로 은행 사업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의 IT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고객 서비스와 고객 가치 창출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은행들의 전략인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 API가 갖는 강점, 미래의 의미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자, 새롭게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 은행인 토스뱅크의 지분 출자를 통해서 투자한 것도 같은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해외 사업 확대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 자체는 포화 상태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형 은행들은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갈수록 쇠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서 해외로 자꾸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남방 국가인데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 시장에서의 이런 강점, 우위들이 앞으로 이제 그 리딩 뱅킹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과 그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견해 밝혀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채용직군이 글로벌, 디지털, 자금 신탁, 기업금융, IB 4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나은행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비전, 각각의 직군에서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줌으로써 하나은행의 그런 미래 비전 실현에 기여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계획과 생각 그리고 밝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한 경영환경 속에서 혁신을 선도한 하나은행은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블라블라. 본인이 속했거나 속한 조직에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기술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은행 관련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쓰면 되는데, 은행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건 아닙니다. 자, 질문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조직이나 팀, 단체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인지 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출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구성원의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꼭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했거나 아니면 뭔가 주체적으로 나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다 해결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한 경험을 쓸 필요는 없다. 자, 있으면 써도 되는데, 근데 굉장히 구태의연하게 보일 가능성 높습니다. 왜냐면 다들 맨날 여러분들이 망해가는 동아리나 망해가는 단체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물심양면과 책임감을 발휘해서 항상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정상으로 돌려놓는 슈퍼맨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태의연해 보이고 식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 내에서 굉장히 어떤 자신만의 뚜렷한 역할 수행을 통해 동아리, 단체,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게 했던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그 경험을 중심으로 나의 역할과 강점을 드러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체 속 나의 강점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경험을 제시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관련된 어떤 경험 속, 관련된 단체 경험 속에서 나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그거를 이제 주제로 제시해서 다시 상황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마찬가지로 쉽게 써볼 수 있을 겁니다. 3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약수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실패 경험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패 경험,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실패 경험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패 경험에 대해서 약수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딛고 어떻게 변화해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지까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실패한 이야기 상황 설명 한 500자 600자 쓰고 나머지 뭐 결과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 200자 쓰게 되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그래서 좀 명확하게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간결하게 자, 상황 설명과 자, 실패 원인 분석. 뭐 제가 봤을 때는 1600바이트가 몇 글자 나올지 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800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800자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300자 내외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게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 나의 뭐 관점, 태도, 생각, 행동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자, 그리고 나서 변화했겠죠. 자, 그리고 변화된 경험과 실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보면 이 항목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변화하기 시작한 부분이 나올 거고요. 실제 변화된 모습과 경험, 구체적인 사례들의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중점적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구체성 있게 경험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250자 정도 내외로 쓰고 이 부분까지를 한 150자, 뭐 100자 정도, 100자 내외로 쓴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가 남는 항목은 마무리 문장을 넣는데 활용해 보시면 3번 항목도 충분히 좀 전체적으로 좋은 구성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4번 항목입니다. 4차 산업혁명 D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은행권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골 질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은행이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자,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DT를 중심으로 설명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직무와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제시하는 게 가장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꼭 내가 직무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생각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하나은행이 DT라는 관점에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을 거고 자, 그 관점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보는 것 자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내가 이제 DT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은행의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고 싶은지 얘기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직무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펼쳐지긴 할 것. 자, 요즘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하시면 좀 좋겠고요. 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은행권과 관련된 자, 금융권과 관련된 경험이 아니었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뭐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경험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IT 회사에서 뭔가 기획을 해봤다라든지 자, 이런 경험 자체가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서 자, DT를 접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얘기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또한 내가 IT 역량이 없고 뭔가 기획을 하거나 뭐 아니면 행정 업무에 뛰어나거나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제 은행의 DT 자, 그리고 혁신의 관점에서 내가 가진 업무 수행력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이 처한 어떤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과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 기능만으로는 은행이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좀 찾아 나가고 싶은지, 자, 그리고 은행이라는 산업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주체적인 생각과 내가 어떻게 그런 시도를 도와줄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직무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기업금융과 IB, 어쨌든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수익원과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접목했을 때 어떻게 더 해외에 있는 투자처에 대한 리스크나 사업성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투자를 찾음으로써 우리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해외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시장을 중심으로 어떤 기술력을 접목해야만 좀 더 효과적으로 그 타지에 있는 경쟁사들을 제치고 하나은행이 그런 리딩 뱅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 그런 관점에서 내가 가진 뭐 도전 정신, 아니면 업무 수행 역량, 아니면 IT 역량, 아니면 차기적인 생각, 어떤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 주체적이고 다양하게 밝혀보시면 4번 항목 좀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가이드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모두 다 완료해주신 분들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생각하고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스였습니다.